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입니다. 지은이는 칼 필레머, 펴낸 곳은 토네이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 코넬대 교수이고 세계적인 사회학자이며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저자는 2006년 코넬 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기념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각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과 인터뷰, 철저한 검증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5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현자들에게 구한 삶의 실천적 조언과 지혜가 담겨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명이 깊어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거의 만장일치였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자들은 특히 근본적인 부분, 바로 핵심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초점을 둔다. 몇 해에 걸쳐 나는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사랑에 빠지게 된 온갖 이유를 들었다. 20대의 경우 유머 감각, 경제적 능력, 수려한 외모 등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들 중 그 누구도 가치관의 공유를 사랑의 이유로 들며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가치관의 공유야말로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젊은이들이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이 구불구불한 길의 첫머리에 서 있을 때 현자들은 그 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여정을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훤히 깨고 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답이 바로 가치관의 공유다. 엠마 실베스트의 사례를 보자. 5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꽤 성과를 거둔 셈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생각해봐.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어. 가치관이 같으니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지. 뭔가를 결정할 때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했으니까. 또 우리 부부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네. 우리는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우선 우리부터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는 대목이다. 흔히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말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역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가령 아내가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이 핵심이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다툼과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인 셈이다.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정이 답이어야 한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는 아주 단순한 답이다. 세실 다우더 90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경험이 가르쳐주지. 내가 봐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부족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찾는 즐거움이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현자들은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사랑이 식어서 혹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서 빚어지는 마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 결혼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입장이 젊은 부부들의 관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결혼을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 제도가 지닌 장점과 이익,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로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이 열정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약속이라고 믿는다. 설령 잠시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아멜리아 켈랜더 76세는 결혼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준다. 순간의 열정, 그 너머를 보세요. 삶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도 있고 서로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삶인걸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그 서약을 지켜온 것은 우리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에게 결혼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결혼 생활에 충실했다면 훗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해왔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삶의 조각들이고 그 조각들에 맞춰서 온전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다.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현자들은 돈보다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누구나 배고픈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물질적 보상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언젠가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하고 회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따름이다. 누구나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윌리 브래드필더 83세는 매우 건강한 사람이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답게 박력이 넘친다. 그는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예로 들었지만 그의 말은 모든 분야의 직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난 말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 농구, 야구 할 것 없이 운동이란 운동은 다 했어. 대학도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갔지. 대학 졸업 후 나는 여러 학교를 다니며 코치직을 맡았고 마침내 대학에서 코치 겸 감독 자리를 맡게 되었어. 그리고 30여 년간 대여섯 개 대학을 거치면서
그 일을 했지.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 젊은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사랑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일을 찾게.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네. 나는 돈은 얼마 벌지 못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말하면 다들 못 믿을걸.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무조건 사랑하는 일, 매일 하고 싶어 설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지.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과 돈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충고한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누릴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생활비를 확 줄이고 집은 사는 대신 세를 얻고 남들을 따라하느라 사들이던 값비싼 물건들은 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다. 케빈 테트리 얼트는 60대지만 여전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지역 급식시설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지금껏 해온 일 중 최고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없지요. 그가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정규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실현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쓸모없거나 퇴물처럼 될 일이 없어요. 나도 한때 학생들을 가르친 적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관심 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더군요. 일단 직업이 생기면 얼마를 벌 수 있나 신경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돈만 버니까 부담이 없죠. 게다가 자원봉사나 다른 일들을 할 시간도 넉넉하고요. 책 제목 같지만 꼭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사랑하는 일을 하라. 돈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비결은 끈기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훌륭하게 살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